연락이 왔죠 저한테. 점장님 이랬을 때가 현지 잘 지내? 이랬더니 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제가 이제 토니모리를 처음 운영할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대 다니는 친구 다음으로 들어온 친구가 지금 아이예요. 21살 때 이제 저한테 면접을 왔어요. 머리가 길고 되게 껄렁껄렁한 애가 면접을 보러 오는 거야 나한테. 나 이제 면접을 봤지. 내가 보면서 일 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막 이랬었어. 그랬더니 네? 일 해볼게요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냥 한번 써봐야 되겠다. 금방 친구는 내가 찍어 누르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기 늘리는 게 뭐 어렵나요? 그냥 눈만 쳐다봐도 기가 죽을 텐데. 학생이야? 이러니까 네 학생이요. 신입생? 이러니까 네 신입생이요. 일 잘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이랬더니 네? 면접 끝났어요? 이러니까 면접 볼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출근해 내일부터. 뭐 더 시간 끌어봤자 뭐해? 이러니까 이름 뭐라고? 이러니까 현지래요 이름이. 너 내일 안 나올 거면 나한테 말해라. 못 나온다고 알겠지? 오빠가 너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반말할게. 어차피 이제 네 고용할 거니까. 이랬더니 알겠어요 이래. 제가 이제 썼죠.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화장품에도 관심이 있던 애라서 또 화장품 설명도 잘하더라고. 일을 3일 만에 마스터를 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현지를 최저 시급을 안 줬어요. 매출을 잘 찍으면 더 줬어. 그런데 내가 가게 하나를 또 하고 싶은 거야. 그 목동에 차렸을 때 현지한테 그랬지. 현지야 오빠 가게 목동에 하려고 하나 더. 오빠 그럼 저는요? 너 나 따라와. 너 어차피 학교 송실되니까 중간이잖아. 목동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알겠어요. 근데 목동은 좀 더 거리가 먼데? 오빠가 올 때마다 밥값 지원해줄게. 밥값이요? 커피도 해줄게. 알았어요. 따라왔어요. 목동이 원래 거기 매장을 버린 매장이었어요. 본사에서. 현지한테 그랬어요. 네 매장 맡아. 나 밖에 나갈 거야. 저는 매대 끌고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졸라 팔고 현지는 매장 맡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첫 달 매출을 1,800을 찍었어요. 2배 이상을 찍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본사에서는. 근데 현지가 막 방배점도 가야 되고 목동도 오고 해야 되니까 목동 애들을 뽑았는데 목동 애들이 너무 현지 말고는 다 속을 세겠어. 그래서 제가 목동점은 정말 짧게 해서 접어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목동 때 진짜 탈모가 많이 왔어. 그래서 내가 현지한테 목동을 버리자 우리. 그래서 현지가 괜찮겠니? 그리고 다시 방배를 불렀죠. 그러다 제가 강남점을 했잖아요. 근데 일할 애가 필요한 거야. 한 명은 지금 아마추어 가수 이제 막 앨범도 있는 애인데 아무튼 걔랑 현지랑 해가지고 걔네 둘 투입해 오픈 마감으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졌죠. 가게를 하나둘씩 접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지를 자를 때가 왔었어요. 근데 현지가 저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사실 점장님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이제 일 그만둘라고요. 왜? 학업도 해야 되고 점장님도 이제 가게 정리해야 되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4학년이고 졸업반인데 이제 학업 집중해야죠. 너 필요할 때만 나오면 되잖아. 오빠 아직 그렇게 안 힘들어 현지야. 아니야 나 그만둘래. 너무 미안해 현지야. 오빠가 너를 더 붙잡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 사실. 알지? 나 지금 너네 알바비 골프장 나가서 벌고 있는 거 내가 널 떠나보내는 것 같아. 미안해 이랬더니 점장님 저는 어차피 학업도 하려고 그래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점장님이 필요하면 간간히 도와주러 올게요. 나 진짜 학업해야 돼. 그래 현지야. 어느 날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송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제 거 영상 보시면은 현지가 쓴 글 댓글 쓴 거 아마 보일 거예요. 현지가 어느 날 연락이 왔죠 저한테. 점장님 이랬을 때가 현지 잘 지내? 이랬더니 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암?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뇌종양이래요. 갑자기? 눈이 약간 좀 흐릿흐릿하게 느껴지고 자꾸 픽픽 쓰러지길래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세브란스를 가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갔다 왔어요. 치료 받고 있어? 지금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걱정시키려고 연락드린 건 아니고 암 걸려도 긍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점장님한테 그냥 말하면 내가 조금 약간 힘든 게 괜찮아질까? 이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나 걱정해줄까? 오빠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너를.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지금 갖고 싶은 게 없어요. 현지 화장 좋아하잖아. 지금 화장 못하고 다니나? 오빠가 기초 이런 것 좀 백화점 브랜드로 사서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빌리프 수분크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
또 연락을 했죠. 혼자 몸은 좀 어때? 정돈이 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항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다. 몸은 괜찮아? 너무 나아지고 지금 병원에서도 되게 잘 버티고 있고 암인데도 긍정적이라고 의사 선생님 칭찬해줬어요. 정말 다행이다. 진짜 2년이 흘렀죠. 연락은 계속했습니다. 방송에도 간간히 들어왔고 우리 현지가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점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너무 좋아졌대. 너무 다행이다 그랬죠. 저희는 진짜 자주 했어요 연락을. 근데 이번 년 생일날 연락이 왔죠. 생일도 아닌데 일주일이나 빠르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지? 야구르트를 보내줬는데 내가 답장을 보냈는데 답을 안 주더라고 이 지지배가.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끝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읽고 싶고. 그리고 제가 한 2달 있다가 또 연락을 했는데 카톡은 있는데 연락을 안 보는 거예요. 바쁘나 요새? 그리고 현지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날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우리 현지 사랑해 생일 축하했는데 또 읽고 답장이 없는 거야. 좀 서운했어 나는. 니도 나한테 잘지만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왜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할까? 그저께 방송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았죠. 부고 소식을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답장이 현지 카톡으로 온 거예요. 현지가 부고장을 보내길래 어머 현지네 가족 누구 돌아가셨나? 하고 열어봤는데 고인이 현지로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새벽에 멘붕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면 이 늦은 시간에 민폐일 것 같고 둘째 동생분 연락처가 그 부고장에 있더라고요. 둘째 동생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가족이 잔다고 문자로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지금 본 게 잘못 본 거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 동생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 소식을 내가 받고 택시를 타고 달려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술 먹었어. 너 술 먹고 장례식장 가면 민폐야. 잠 좀 깨고 가. 술 좀 깨고. 몸이 먼저 못 갔으니까 근조화환을 먼저 보냈어요. 눈 뜨자마자 씻고 강남 터미널로 향했어요. 여주를 갔죠. 창밖을 바라보는데 망감이 교차했어요. 처음에 눈물도 안 났어요. 가는 동안은. 그 예쁘고 착한 애를 왜 데려갔을까? 장례식장에 입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야. 가족이 솔직히 현지는 어머니 아버지 본 적도 없고 그냥 일단 빈소 들어가면 되나 하고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나셔서 식탁에서 내 손을 잡더니 토니모리 점장님이세요? 이랬어. 내가 아 네 이랬어.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와야죠. 두 분 다 내 손 잡으면서 우시는 거야. 내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내가 울면 안 되잖아 부모님 앞에서. 아버님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현지가 살아있을 때 점장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점장님이 월급도 더 챙겨주시고 선물도 많이 주시고 학생이니까 화장품비 아끼라고 맨날 화장품도 사다 주시고 맨날 현지가 선물 받아오면은 점장님 자랑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은걸요.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현지한테 이랬어. 이제 현지 빈소로 들어갔죠. 현지가 이제 사진을 한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내가 터져버린 거야. 울고 있던 게. 울음 참고 향을 붙여야 되는데 막 몸이 떨리니까 막 이게 안 믿겨지는 거야. 내가 이게 불이 자꾸 안 붙어서 5분 넘게를 계속 손에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떠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부모님이 계속 우는 거야. 괜찮다고. 어쨌건 불을 붙여서 현지한테 절하고 부모님한테 절을 했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버님이랑 대화를 했죠. 아버님한테 재발이 된 건가요? 이랬더니 호전이 됐다가 전이가 돼서 저한테는 완치됐다고 하길래 이래서 현지가 워낙 자존심도 세고 주변 지인 친구들한테는 따로 연락은 안 했는데 아마 점장님이랑 몇 명 말고는 연락 안 한 것 같다. 근데 현지가 하늘로 가기 한 달 전에도 친구 한 명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겠냐 했는데 그때도 현지는 말도 못했고 눈도 안 보였는데 귀가 살짝 들리는 정도였다. 그 친구만 잠깐 서울로 잠깐 보러 갔다 오고 점장님한테는 더 아프기 전에 그렇게 연락을 한 것 같다. 어쩐지 제 생일날 미리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답장을 했는데 답장을 안 주길래 그래서 또 연락을 했는데 또 일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바쁜가 했죠. 이랬더니 어머니가 오셔서 그러는 거야.
점장님 사실 그 메시지 카톡 제가 읽었어요. 점장님이 현지한테 선물이랑 같이 카톡 보내준 거. 현지가 점장님이 연락 왔을 때 이미 시력을 다 잃어서 말도 잘 못했고,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읽어주면서 현지야, 점장님이 지금 너한테 선물이랑 연락이 왔는데 듣고 있어라고 그냥 말했다. 그래도 현지가 점장님 제가 말해주니까 손가락으로 신호는 했다. 그걸 듣는데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취소하지 마시고 그냥 동생들 주게 쓰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지가 대학 입학 처음 하고 점장님네 가게에서 처음 일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입에 닳도록 자랑을 했다고. 저는 잘해준 게 없어요. 제가 가게를 여러 개 했었던 것도 전부 다 현지 덕분인걸요. 너무 따님을 잘 키우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덕을 많이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더 감사드려요. 빈소에 더 오래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밖에 나와서 장례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제는 일도 쉬려 그러고 했어요. 근데 원래 어제 설현이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또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설현이가 카톡이 온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아. 언니 못 봐서 어떡할까? 괜찮다는 거야. 아니야, 설현아, 언니가 이 살아있는 시간에 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은 거야. 저의 인생에서 제 자영업을 함께 했던 제 동생이자 제 밑에 직원을 먼저 우리가 하늘 위로 떠나 보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마웠던 동생이었거든요. 제 밑에서 일을 했지만 제 자랑이었거든요. 그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추모공원까지는 같이 못 갔지만 오빠는 너가 나와 함께 같이 일하고 진짜 내 가족처럼 일을 해줘서 너무나 진짜 고맙다고 진짜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것도 말 못했네요. 다시 태어나는 게 있다면 오빠가 늙어 있을 때도 괜찮으니 네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현지가 가족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대요. 나 항상 포기할게. 어차피 가망 없는 거 알아. 나 때문에 돈 쓰지 말고 내 마지막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가고 싶어. 그래서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집에 갔다가 결국에는 점점 몸 마비와서 못 움직이고 이러니까 다시 병원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옆에 그것도 모르고 네가 카톡 씹은 줄 알고 서운해서 미안해. 오빠 너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은 병원에 갔을 텐데 나는 너 바쁜 줄 알고 내 카톡 씹은 줄 알았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진짜. 이렇게 착한 애를 진짜 천사를 먼저 데려간다는 소리가 진짠가? 꼭 다시 환생하면 오래 살아야 돼. 그 아이와 저와의 추억을 얘기하다 마지막까지 있던 이야기들을 제가 보냈네요.